네, 동기부여라는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7번째 키워드, 바른 생활 루틴이. 네. 진짜 요즘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보시고 네. 그런 채널들이 또 흥하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수강하시고 그러니까 관심이 정말 많이 늘었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 이유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나노 사회예요. 일단 내가 매일매일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몇 시까지 와서 몇 시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야근하고 그런 것들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뭐 그 온라인으로 일하거나 학습을 할 때도 내가 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나 이런 장소나 이런 것들 관리에 대한 선택권이 커졌고 그리고 매일 운동해야 되잖아요. 아까 헬시 플레저. 그러니까 매일 운동을 해야 돼요. 건강해야 뭔가를 할 수 있고 이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건강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한 스푼 넣어야 되고요. 돈 벌어야 돼요. 엔잡러 돼야 돼요. 엔잡러. 뭘로 돈 벌 수 있는지 공부해야 돼요. 본업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이 필요하고 그리고 큰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삶에. 그렇죠. 막 재밌는 게 없잖아요. 뭐 정말 콘서트 가서 막 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내가 오늘 이 책을 다 읽었다. 정말 뿌듯하다. 이런 미세한 행복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행복은 일상의 성실함에서 온다. 네. 그리고 루틴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관리해야 되는 상황. 슬퍼지는데 갑자기. 왜요? 그냥 그러네 좀. 예. 저 파워 루틴이가 뭐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절박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지 않고 이걸 루틴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도태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사는 걸 수도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게 뭐 어떤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짠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면 꼰대 얘기는 하는데 캠퍼스의 낭만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없죠 이제. 진짜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막 계단에서 자고 있고 학교 계단 있잖아요. 큰 계단 그 뭐라 그러지? 그런 데서. 저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사실 1학년에 학점 관리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학점 관리는 3학년부터. 학사 경고라는 거 요즘 애들 안. 저는 경고까지는 안 맞았는데 하여튼 대부분 뭐 C, 뭐 D,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서 막 놀자판이었는데. 요즘은 뭐 가도 뭐 1학년부터 열심히 한다면서. 그렇죠. 그 돈을 또 다 벌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점은 학점대로 챙기고 알바는 알바대로 해서 학비 벌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느라고 그러니까 너무 되게 힘들게 좀 정직하게 바른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졌고 루틴 좋은데 왜 그래?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누릴 거 좀 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것 같고. 해외도 그런가요? 이게 젊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해외는 어떤지. 비주얼 타이머라고 시간이 가는 시계가 아니라 몇 분 남았는지 60분 안에서 이렇게 내가 찌르륵 이렇게 조정해서 15분 후에 알람 울리게 뭐 40분 후에 알람 울리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구글 타이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회의할 때 지금 오늘 회의는 15분만 하겠습니다 하고 15분 걸 딱 돌리면 15분 후에 이제 알람이 삐삐 울리는 거예요. 제품도 이제 한국에서 나온 제품이 아니거든요. 이 제품이 처음 나온 게. 그런 걸 보면은 해외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머구나. 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루틴이 좀 딱 자리가 잡으면 내가 좀 발전하는 거는 스스로 느껴지니까 그럼 나중에 조금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차피 루틴하게 살 수밖에 없고 이전 세대들도 사실 루틴하게 더 살았죠. 뭐 직장. 아니 직장 주 6일 동안 일했잖아요. 이런 루틴은 없어요. 주 6일하고 참고로 저는 주 7일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바디 프로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기부여라는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동기부여? 네, 일단 바디 프로필 신청을 할 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달 후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바디 프로필 찍겠다고 선입금을 해요. 그럼 이제 나는 여기 묶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나를 셀프 바인딩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 몸을 루틴으로 만들고 만다. 하루 2시간, 3시간 운동하고 밥은 이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다 짜가지고 그걸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되게
해내면 너무 기쁘고 이 사진 또 올리고. 네. 좋은 전략이다. 동기부여. 돈을 일단 넣어놓으면 네. 그렇죠. 강제로라도 움직이게 돼. 그리고 일단 장비 사잖아요. 우리 뭐 시작하면. 그쵸. 그럼 이거 샀으니까 시작해야지. 뭐 이러면 골프 시작하면 막 채 사고 이러면. 네. 돈을 쓰면은 일단 한동안 열심히 해요. 맞아요. 헬스클럽도 그렇고. 장비를 사도 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의지가 부족해. 당근마켓이 있으니까 괜찮아. 당근에 넘기기도 힘든 거라서. 사이클을 내가 왜 사갖고. 사이클은 해도 될 것 같은데 늦게라도. 그 옷걸이로 변하고 있어요. 집에서. 네. 8번째는 실제감 테크입니다. 네. 여기서 이 실제감의 의미는 그 얼마나 가상 세계를 현실과 가깝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그냥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요즘 한참 이슈인. 저는 그 메타버스가 영어로 메타랑 유니버스가 합쳐진 건 거 아세요? 그렇죠. 예. 근데 난 버스를 연상을 했어. 저도 여전히 버스가 계속 떠올라요. 메타버스였던 거예요. 요즘에 그 뉴스에 가상인간들이 뭐 광고를 섭렵하고 있다. 이런 광고 되게 많이. 얼핏 보면은 뭐 모르겠어요. 이게 가상인간이 진짜 존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도. 근데 저는 좀 띄워주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브랜드에서 만든 어떤 가상인간, 어떤 여자 뭐 모델이 뭐 이번에는 무슨 광고를 찍었다고 한다. 근데 팔로우 보면 이게 사실 트렌드로 정말 이슈화 되려면은 모두가 되게 좋아해야 되고 팔로워도 정말 5만으로 뭐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5만 정도는 사실 일반적인 인플루언서보다 작은 팔로우 수라서 우리가 그 친구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그냥 이게 어떤 사회 현상으로 이제 되게 주목해서 효과가 있는 거라서 뉴스에 이렇게 그냥 나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지금은 뭐 홍보나 광고 용어로 많이 활용할 것 같고 뭐 가수도 있고 개그맨들도 그렇게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메인에 편입하지 못한 층들의 또 새로운 또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되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만나는 게 좋지 뭘 메타버스에서 만나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런 가상 세계에 대한 로망이 꿈이 있어요. 되게 미래주의자야. 아니 그 예전에 제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학생 때 아주 그냥 미쳐서 산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정말 하루에 뭐 많이 할 때는 한 이틀 잠을 안 자고 이틀 내내 막 게임만 한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미쳤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항상 갖고 있던 꿈은 그거예요. 내가 정말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현실감 넘치는 게임을 좀 해보고 싶다. 그렇죠. 그런 꿈을 그때부터 꿨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드리머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임 사실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끼리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훨씬 대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빠숑님도 그 게임 알고 그 게임에 거기 물 흐르는 그 강 있잖아. 거기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냐? 그 내가 거기서 로봇 돼가지고 뭐 날아다녔는데 진짜 느낌 장난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메타버스고. 근데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우리가 이 작은 방에 이런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일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로사님이 자꾸 우리의 스튜디오에 대한 변화를 좀 추구하잖아요. 스튜디오 좀 더 예뻤으면 좀 더 예뻤으면 좋겠고 배경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를 꿈꾸는데 메타버스 세계에서 우리 캐릭터도 아바타가 되고 멋진 풍경을 보면서 거기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세상에 오고 다음 있는 주엔 것 같아요. 제페토에서 그럼 한번 진행해볼까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캐릭터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하는 시간 해볼까? 그러니까요. 책에 맞춰가지고 초대도 하고 사람들 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저도 뭐 가상 기기들 몇 개 구입해서 해보고 있는데 뭐 페이스북에서 글래스 오큘러스 퀘스트 2 사서 해봤는데 와 벌써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구나라는 걸 확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구글도 그렇고 아이폰도 나왔고 그때문에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그래서 어떤 3D 인터넷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검색해야 된다 하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접속을 하듯이 가상세계에서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 Z세대들은 그런 거부감이 없다고 해요. 예전에 우리 3D 만화를 보면 토이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귀엽고 되게 선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3D를 보면 또 좀 싫은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근데 어린이들은 약간 뭐 렌더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되고 어떻게 돼도 좀 다 좋아하더라고요. 받아들이고. 근데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라고 있어요. 그쵸. 네, 저는 전혀 재미가 없는데 같은 것. 우리 애들은 너무 좋아해. 깍두기. 나 그런 디자인이 좀 좀 이상하잖아요. 디자인도 촌스럽고. 네. 근데 뭐 네. 그것 때문에 뭐 양띵이라는 그 뭐지 유튜브가 그쵸, 엄청 뜨기도 하고 네네. 그 배우도 아닌 것 같은데도 프로그램도 저희 애들은 배우고. 너무 좋아해. 마인크래프트 좀 더 재밌게 하겠다고 지가 프로그램 공부해서 네. 만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감이 있는 게 지금 막 그 우리 줌 회의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냥 그래서 쓰고 그냥 진짜 현실감도 있게 회의를 하는 거에 만나고 진짜 네. 똑같이 얘기하고 그 원거리에서. 네. 근데 줌은 평면이니까 이게 보이긴 하는데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여기서 근데 그쵸.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그 회의에 참석하는 느낌이 드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그 방송에도 초대됐었던 실리콘밸리를 그리다에 유호연 작가. 예, 유호연 작가랑 김혜진 씨랑 태용 씨가 나왔었는데 네. 김혜진 씨가 요즘에 로블록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로블록스? 네, 야,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월 한 번이었나 주 한 번이었나 이렇게 전 직원이 한 공간에서 모여서 이제 그 메타버스. 근데 그게 자기 회사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러라고 하던데. 미러. 네, 그런 식으로 거기서 온 직원들이 자기 캐릭터로 해서 회의에 참여를 하는 거죠. 온라인에서. 네, 온라인에서. 근데 거기다 이제 그 원격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만날 일도 없고 옛날에는 많이 만났었대요. 근데 이제는 거의 다 이렇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못 만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속력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줌이랑 다르고 현실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또 들어가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 장소를 정말 회사랑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하루빨리 그런 세상이 오기를. 그러니까 그 노블록스에서 그 루이비통 판 거 알아요? 네, 구찌 팔잖아요. 네. 그게 득템류랑 똑같은 거잖아요. 한정판이어갖고 맞아요. 경매 방식으로 해서 엄청 비싸게 팔고. 나중에 팔렸는데 그 구찌백보다 더 실제 구찌백보다 더 비싸게 팔렸다고 그렇죠. 예, 한정판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 세계의 어떤 아이템이 현실의 가격들보다 훨씬 비싼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미래 사회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이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생산자였으면 좋겠다. 이 메타버스 안에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어요. 소비자가 아니라. 참 고민이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자, 9번째. 라이크 커머스. 네. 이제 생산자가 이제 예전에는 알아서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다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한다.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다. 네. 이거는 좀 많이 진행되어 온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예전에 그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미 소비 트렌드는 많이 변화해 온 것 같고 변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살까 말까 한 그 정말 세련된 친구가 코트를 파는데 이런 코트 없대는 거예요. 이런 약간 요즘 유행하는 이런 코트 없고 남편이랑 입어도 되는 요즘엔 그런 좀 큰 사이즈가 유행이래요. 맞아요. 저도 와이프랑 같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말 풍덩하게 그러니까 이불처럼 덮는 그런 코트인데 만나기 힘들 거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입으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까 말까 더 이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보면은 그 인스타그램 보다가 되게 많이 사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화장품 파는데 바르고 난 후 전후 막 보여주고 이거 진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또 요즘에는 그 라이브 마켓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도 라이브로 막 그 뭐랄까 쇼핑몰 채널 있잖아요. TV에. 그걸 개인이 하는 채널이 네이버에 있는데 다 팔고 있어요. 막 화면이 막 번쩍번쩍해요. 저한테 또 하라고 계속 콜이 왔었어요. 그쵸? 근데 내가 팔 게 있어야지. 근데 책을 뭐 매번 출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맞아야 돼.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작가님 모시고 그런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 책 사시라고 이 책은 진짜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여러분. 괜찮다.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시대가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예전에 트렌드 코리아에도 나왔었던 왕홍이의 그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대중적으로 퍼지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신임이나
저 사람 파는 거, 저 사람 왜 이렇게 재밌게 팔지? 나 물건 보려고 한 거 아닌데 이렇게 웃겨가지고 보다가 고구마 사야겠다 이러고 고구마 먹는 거니까 어차피 막 이러면서 저도 사고 뭐 얘기를 들었는데 그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이 잠옷을 파는 분이래요. 네. 근데 잠옷은 안 팔고 고민 상담만 한다. 그러면 잠옷이 계속 팔린대. 고민 상담하는 동안.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상품 광고를 직접적으로 안 해도 그 사람이 뭔가 재밌거나 뭔가 진중하게 자기 고민을 들어주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그냥 상품이 줄기차게 팔려 나간대요. 근데 고민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안정성이나 그런 안정감 같은 거에 교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똑똑하신 분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포인트를 잘 잡아갖고 아예 컨셉화 시켜도 판매가 잘 되더라. 네. 그래서 여기 무엇이 나다운 것인가? 차세대 유통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달려있다. 이거 난 고민 상담하는 거 좋아하는데 잠옷을 같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튼 본인들의 그 특징을 잘 살려서 네. 기회들을 잘 찾아보시면 그렇죠. 이런 시장도 열려 있으니까. 이게 온라인이니까 가능한 거고. 네. 그렇죠. 이런 문화가 됐으니까. 아마 여기에서도 라이징 스타가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네.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와우. 강력한 서사가 돈이 된다. 서사는 힘이 세다. 화성 갈 끄니까. 한국은 특히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정서랑 잘 맞나요? 그렇죠. 네.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대통령이에요. 네, 서사가 있어야 대통령이 돼요. 그냥 되시는 분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깊게 네. 안 들어가. 네. 그래서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내러티브라는 건 우리가 테슬라를 지금 막 열광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 열광이 이어지고 있지만 진짜 코로나 이후에 그 되게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막 맞아요. 오로지 막 제 동생은 자기가 슬라맘이라고 테슬라 약간 키우는 엄마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테슬라는 인류가 뭐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이동하고 그런 세상을 추구한다 이런 미션이 있잖아요. 그 미션에 따라 우주도 가고 전기차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뭐 뉴럴링크 예전에 우리가 또 얘기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천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이 사람 믿고 투자한다. 나 테슬라 탄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내러티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되게 뭐랄까 미래를 좀 제시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진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걸 보면 가끔 가다가 좀 얄미울 때도 있긴 한데 좀 그만 좀 떠들지라고 싶을 때도 있지만 뭐 자기가 하는 사업들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뭐 그 링크 인터넷 그 뉴럴링크인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 다들 막 좀 전 세계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뭔가 인류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좀 열심히 달린다는 느낌? 네. 그런 게 있어서 좀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스토리에 우리는 응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기업을 되게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서사만으로도 그럼 나 아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망이 전기차 시장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아요. 현대자동차는 그런 서사가 우리에게 딱 느껴지는 서사가 딱 없잖아요. 종종밖에 없어요. 저희 그냥 해봤어? 우리나라의 정말 브랜드여서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브랜드가 이제 세계적으로 전기차로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갖고 있지만 현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런 서사가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 서사를 응원하고 지지해. 라는 생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한국에서는 이 서사 제일 만들어서 제일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저는 BTS. 왜냐면 다른 아이돌 그룹과 다르게 얘는 서사로 성공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미들과 함께 서사를 만들어온 그런 스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실 개인들도 뭔가 본인이 판매할 수 있는 채널들도 많이 열리고 내가 세상에 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들도 계속 열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내러티브를 잘 엮으면 나만의 내러티브를 잘만 엮으면 사실 본인도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좀 막대한 부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다독다독도 우리만의 좀 내러티브는 뭘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좀 내러티브가
있죠. 우리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네. 잘 포장해서 저희도 잘 홍보해 보도록 합시다. 그 내러티브도 이제 진짜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 엄마로서의 내러티브를 강조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저라는 여성으로서의 내러티브를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면 유튜브에 가끔 갑자기 굉장히 뜨는 사람들을 보면 내러티브로 각각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러티브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춤추는 친구 제가 좋아하는 친구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유퀴즈에 나온다고 예고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남매인데 너무 귀여운 이제 10대인 것 같은데 20대인가 초반인가 잘 모르겠어요. 나이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거실에서 계속 춤을 추는데 너무 그 끼가 장난이 아니고 또 그 동생이 계속 그 카메라 워크가 정말 예술이에요. 너무 예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그냥 약간 비주얼적인 내러티브지만 근데 그 집에 커튼이 너무 촌스러워요. 진짜 집이구나. 근데 이 촌스러운 집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친구. 네, 그런 식으로 그 친구의 내러티브가 된 거죠. 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받을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되게 평범하고 좀 이거 그렇게 내가 내보일 건 아닌데라고 하는 나의 단점이나 나의 그런 제약이 내러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공감의 내러티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발전이나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좋은 피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2022 키워드 10개를 1, 2부에 걸쳐서 다 알아봤고요. 재밌었어요. 저희도 뭐 한 번씩 매년 이렇게 읽는데 읽고 나면 이랬었지. 그래 앞으로는 이런 세계가 오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요. 내년을 좀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올해는 사업 아이템들을 많이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잠생이처럼 미래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점을 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좀 많은 사업 아이템이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의 문제지. 페토 하자, 페토 일단 페토 하자니까. 어스투에서 땅을 좀 살까? 야, 400배 오른 거 알아요? 강남 땅이? 어스투에서. 그러니까 알아야지 뭐든지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많이 올라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범해도 우리 멋지게 만나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